자,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수정과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네. 수정은 사실은 이미 만들어 놨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만들어 놨는데, 삭제는 안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일단 수정과 삭제를 처리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흐름인데요. 네, 조회하러 갔다가 수정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최근의 웹페이지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모디파이라는 링크인데, 지금 보시면 이건 갯방식이겠죠? 네, 얘를 클릭해서 갯방식으로 들어가서 수정이나 실제 수정이나 삭제는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한 다음에 다시 목록 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조회 페이지를 다시 보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무난한 방법은 이제 목록 페이지로 가는데, 이제 그때 뭔가 다른 메시지를 추가를 해서 모달 창의 내용을 좀 다르게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죠. 자, 그래서 페이지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조회 페이지랑 거의 똑같은 목록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다 만들 거냐면, 네. 컨트롤러 열어주고, 이제 거의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똑같은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 필요 없이, 굳이 더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소드가 두 개의 링크를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디파이 링크도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et 링크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보이드 타입이니까 이것.jsp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get으로 들어오면 get.jsp가 뜨는 거고, 모디파이로 들어오면 modify.jsp가 뜨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view에서 네, modify.jsp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modify.jsp는 사실은 또 get.jsp랑 굉장히 거의 똑같죠. 그죠? 그래서 네, modify.jsp를 컨트롤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뭐 좀 확인해 봐야 되죠. 이게 이제 modify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modify나 혹은 delete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수정하고 그런 건 좀 이따 해도 되고요. 네, 그냥 서버 스타트 해가지고 실행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똑같아요. modify라고 호출을 해주고 뒤에다가 파라미터로 bnO 값 주면 돼요. 이거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modify라고 해주고 bnO는 뭐 42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나오죠. 이제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또 수정할 수 없는 항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링크 처리는 이 다음에 해도 돼요. 일단 개발을 하실 때 처음부터 링크 처리를 하시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뭔가 조작을 해보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링크 처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버튼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버튼은 책에서는 이제 몇 페이지에 써놨냐면, 제가 26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제가 버튼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버튼에 이제 모디파이 버튼이 있고 리무브 버튼이 있고 이제 이거를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삭제부터 먼저 처리를 할까요, 저희가? 자,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게요. 자, 모디파이에 왔어요. 모디파이에 와서 지금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3개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261페이지에 화면에 보시면,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도 보면 모디파이 버튼이 있고 리무브 버튼이 있고 리스트 버튼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이 일단 3개가 있어요. 그냥 여기 타입은 뭐 주시면 되냐면 뭐 서브밋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뭐 버튼 줄까요? 그죠? 네, 이렇게 주고 이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해도 되니까. 그쵸? 자, 이렇게 그냥 버튼으로 줄까요? 버튼으로 그냥 빼버릴까요? 좀 이따 클래스만 먹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게요. 여기에 디폴트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디폴트로 내비둘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버튼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modify라고 해줄 겁니다. 책에서처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260페이지를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버튼은 remove 버튼이에요. 근데 remove 버튼은 danger로 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리스트로 가는 버튼이에요.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저희가 똑같이 버튼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얘는 리스트로 이동하는 버튼이고 인포라는 스타일을 줬어요. 일단 여기까지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를 좀 뽑아보자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오퍼라는 걸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전에 일단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버튼이 3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벤트를 주는 거는 여기 밑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버튼을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덴저나 디폴트 같은 버튼은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데이터 속성인 이거를 줄 겁니다. 오퍼라는 걸 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HTML5에서 나오는 속성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HTML이 지정되어 있는 속성만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A 태그 그럼 뭐 생각나세요? href 속성 생각나잖아요. 어트리뷰트. 근데 데이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얘는 어떠한 뒤에 데이터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어떠한 값을 쓰던지 간에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커스텀으로 내가 속성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커스텀 데이터 속성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아, 이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뺐고요. 자, 그다음에 document.ready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펑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모든 버튼에 대해서 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버튼이라는 거를 하는데 책에 왜 이제 책에 보시면 뭐 2.prevent default 이런 거 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나중에 폼 태그로 빼요. 네, 그래서 폼 태그일 때 폼 태그 안에 있는 모든 버튼은 기본이 서브밋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폼 태그로 싸서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정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벤트 처리할 때는 뭐 주면 되게 좋냐면 기본 동작을 막아요. 기본 동작을 막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링크나 뭐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튼을 누르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폼 태그 안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서브밋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기본 동작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링크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막아준 다음에 이제 뭐 하죠? $디스를 쓸 거예요. 그죠? 일단 오퍼레이션 지금 제가 가져야 되는 건 이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퍼라는 값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변수를 하나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디스 하면 이제 버튼이 되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라는 속성을 쓰면 jQuery에 데이터라는 속성을 쓰면 이 값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클릭을 안 줬네요. 버튼 태그죠. btn이죠, 지금? 현재? 그쵸? 네. btn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버튼이라고 줘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btn으로 줄게요. 점, 클릭인가요?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빼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벤트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뭐. 자, 일단 저는 이 버튼이 눌렀는지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콘솔.로그 찍어서 오퍼레이션만 추출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F12번 개발자 도구. 그 다음에 콘솔 창 열어주시고, 그죠? 지금 제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죠? 어떤 버튼, 예를 들어 모디파이 버튼을 누르면 모디파이가 추가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저는 분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분기할 때,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해야 되죠? 이거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쵸? 물론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폼 태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만큼인가요, 아마? 패딩 바디, 패널 바디. 패널 바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폼 태그로 쌓여서 나중에 수정할 때도 필요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죠? 폼 태그를 하나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패널 바디 끝나기 전이죠. 패널 바디가 끝나기 전에 폼 태그를 이렇게 끝을 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뭐 해야 돼요? 이 폼 태그를 이제 조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폼 태그에 어떤 거 조작을 해야 되죠? 삭제를 누를 때가 있고, 뭐, 리스트를 누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하죠. 리스트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자, 저희는 일단 폼 태그를 핸들링을 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폼 태그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폼 obj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폼 태그야. 그죠? 지금 화면상에 폼 태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폼 태그인데 버튼을 딱 눌렀어요. 만약에 오퍼레이션이 뭐라면 리스트예요. if. 그죠? 오퍼레이션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쓰죠. 이렇게 3개를 쓰죠. 자, 리스트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뭐만 해주면 되냐면 뭐 다른 동작 안 하고 현재 윈도우 창에 로케이션을 어디로 보드에 리스트로 가게끔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해서 일단 리스트가 동작을 하는지 보자라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를 처리를 해볼게요. 근데 리무브는 이제 뭐로 처리해야 돼요? 네, else if 쓰면 되겠죠? 오퍼레이션이 리무브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 태그에 액션 값을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메소드 값도 줘야 돼요. 이 폼 태그에 액션과 메소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맞죠? 어트리뷰트라는 애를 이용을 하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폼 obj.attr이죠. 액션은 어디로 지정을 해줄 거냐면 보드에 remove로 가 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뭐 안 하고 있냐면 서브밋은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서브밋 안 한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제가 검사를 할 건데 이 중에 여기죠? 여기 어딜까요? 여기 보면 지금 폼 태그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뭘 누를 거냐면 리무브 버튼을 딱 누르면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뀌었죠. 액션이 리무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먼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확인해 주고 나중에 서브밋 처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자, 액션 요걸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바꿔줘야 돼요. 그냥 쭉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좀 쭉 이어서 attr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폼 태그가 원래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리무브를 딱 눌러주면 네, 여기가 바뀌었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뭐만 해주면 되죠? 서브밋 한번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그대로 다 따라가겠죠. 그죠? 네, 액션값 바꿔줬고 서브밋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뭐 이렇게 폼 obj.submit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삭제가 될 겁니다. 네, 삭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번호가 몇 번이냐면 42번이에요. 그죠? 자, 리무브 눌렀는데 네, 뭐 하나 지금 문제가 있네요. 네,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보이죠? 뭐 파라미터 BNO 파라미터가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럴 때는 이제 네트워크를 봐야죠. 이제 이걸 눌렀어요. 그죠? 리무브를 호출할 때 보니까 잘못했어요. BNO 파라미터가 이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BNO 파라미터가 전달돼야 되는데 타이틀이 지금 보면 2번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네. 자, 어디를 수정해 줄 거예요? 여기에서 맨 위에
저희가 비에노 값 할 때 타이트 값이 아니라 여기를 비에노 값으로 바꿔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만 수정을 했어요. 지금 비에노만. 그 상태에서 다시 리무브를 해보면,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42번 데이터는 사라진 게 보여요. 자, 근데 메시지가 지금 비어있는 거 보이세요? 자, 다시요. 1번을 모디파이 할게요. 리무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메시지 내용이 그냥 비어있잖아요. 이 부분만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이제 여기 한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리무브 했잖아요. 리무브 해주면 뭐 해준다고요? 진짜 삭제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석세스라는 값을 담아요. 이거 어디로 가죠? 플래시 어트리뷰트지만 어쨌든 리스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리스트에서 뭐 해줘야 돼요? 리절트가 이게 지금 석세스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석세스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해줘야 되겠죠. 자, 아니면 여기다 그거 추가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추가해서 석세스일 때는 그냥, 처리할 수 있게끔 하나 추가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들여쓰기가 좀 안 맞네요. 들여쓰기 안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리절트가 석세스일 때는 이거는 이제 수정이나 삭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 줄 거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남겨놓을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else if를 여기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걸리면, 여기서 걸려버리면 이 밑으로는, 요거는 안 걸리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모달창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29번. 모디파이 할 거죠? 아직 이 링크 처리 안 했네요. 모디파이 할 거고, 리무브 딱 눌러보면, 그쵸?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는 메시지 딱 내겠죠? 근데 이 히스토리 또 조작을 해놨죠? 그래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제가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 처리하는 게 이제 기본이죠. 자, 이제 뭐 해줘야 되죠? 수정 처리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정은 사실은 폼 태그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뭐가 좀 달라져요. 타이틀이랑 컨텐츠가 같이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뭐로 빼면 안 되냐면 리드 오니를 빼면 안 되죠. 그쵸? 요것만 좀 수정을 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새로 고침해 볼게요. 뭔가 왜 다 지워졌죠? 아, 삭제한 데이터구나. 그쵸. 29번 아까 삭제해버려서 그래요. 28번으로 갈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요거 링크 하나 수정해줘야 돼요. 요 링크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책 보고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8번이니까 앞에다 28을 좀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에 대한 링크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그럼 모디파이 링크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긴가요? 모디파이 링크는 요 부분이 이제 모디파이로 바뀌겠죠? else if 부분이. 그쵸? 여기가 모디파이로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모디파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똑같죠. 뭐 내용은 차이가 없죠. 맞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이제 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28번을 갖다가 28번이니까 28, 28, 28 이렇게 붙여주고 모디파이를 눌러줬더니 이제 지금 보이시죠? 수정된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 날짜도 바뀐 게 보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수정과 삭제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저기 개방 저희 조회하러 갔을 때 수정이나 삭제로 이동할 수 있게 그죠? 요거 하나만 좀 버튼 하나만 좀 수정을 해줄게요. 네, 리스트 리드죠? get.jsp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 네. 여기다 그냥 A 태그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좀 쉽게 할까요? href 걸어버릴까요? 네, 나중에 뭐 이걸 좀 수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리스트라고 해줄 거고 얘는 그냥 보드에 리스트로 가라 라고 얘기해 주면 될 거고 이제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여기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네. 모디파이로 갈 때는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네, bno 값이 따라 붙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뭐로? bno 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음표 붙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값이 출력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bno 물음표 bno는 아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모디파이로 갈 거고 bno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네, 여기까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자야 돼요. 밤에 이런 짓을 하니까 제가 그렇죠. 그죠? 얘는 모디파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알아? 제가 처리를 이벤트가 안 걸렸네. 이게 좀 늦게 걸렸네요. 모디파이 버튼을 누르면 왜 이렇게 늦게 걸리죠? 이벤트 처리는 제대로 걸렸을 것 같은데. 일단 리스트는 지금 바로 동작하네요. 그죠? 리스트 동작하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는 링크는 맞아요. 그쵸? 네,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스트로 갈 수 있고 또다시 모디파이 누르면 일로 이동할 수 있고 그쵸?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한 거냐면 CRUD 작업에 대한 처리를 다 끝냈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해야 되죠? 네, 페이징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징 처리를 공부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페이징 처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